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 셔터 스피드, 그러니까는 이 셔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과 예제 사진을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셔터 스피드에 대한 완전히 기초적인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초적인 내용 이후에 정확한 이 메커니즘, 그러니까는 이 포컬 플레인 셔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 작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거 몰라도 카메라 만들 것도 아닌데 사진 찍는데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 말씀 역시 맞는 말이에요. 이 셔터 막이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도 실제 사진 찍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의 뭔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혹은 어떤 창조적인 사진을 만들 때, 이 정확한 이 원리를 안다면은,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방법을 구상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앞으로 먼 길을 가겠다, 조금 더 남보다 멀리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욱 쉽습니다. 특히 제가 쓴 책들을 보면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원리죠.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시키는 것에 항상 저는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설이 조금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이 포컬 플레인 셔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컬 플레인 셔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거의 최신형 카메라 혹은 한 20년 이전의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거의 99% 여러분들 카메라에는 이 듀얼 커튼 포컬 플레인 셔터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이 선막과 후막, 이 막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듀얼 커튼 포컬 플레인 셔터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셔터는 얇은 금속 막을 한 4장이나 5장 정도로 이용을 해가지고 공간을 최소화시켜서 얘네들이 접히면서 이 셔터가 열리거나 닫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굳이 하나의 막만 쓰면 되는데 왜 귀찮게 이 두 개의 선막, 후막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거기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이 부분, 이게 바로 이제 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요거, 요 막들, 요게 이제 4개가 있죠. 이게 4개가 이제 셔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빛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게 하나의 막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요렇게 이제 촬영이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가장 먼저 열렸던 이 부분, 위쪽 부분이 가장 나중에 닫히기 때문에 빛의 양이 가장 많죠. 이게 빛의 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열렸던 부분이 가장 먼저 닫히기 때문에 빛의 양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빛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셔터가 움직였을 때는 이 빛의 양이 달라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이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노출 과다가 나오고, 이 밑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출 부족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셔터로 만 촬영을 한 사진이라면은 항상 일정하게 윗부분은 밝고 아랫부분은 어두운 이런 사진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한 1초 정도 열려 있다. 그런데 이 셔터가 내려가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이 1초 동안 이 노출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순식간에 이게 내려갔다가 순식간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노출 차이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빠른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노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막 셔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든 면, 이 센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면에 동일한 노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지금 이 셔터가 이제 최종적인 움직임, 이 대기 상태까지 온 거라고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밑에 내려갔던 이 선막이 내려간 다음에 후막이 그대로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빛의 량, 이 길이가 이제 빛의 량을 나타내는데 이 빛의 량이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셔터 스피드이든지 간에 항상 일정한 이 센서가 이게 위쪽이고 이게 아래쪽이잖아요. 이 아래 위 차이가 없이 이 셔터가 움직이는 그 위와 아래 차이가 없이 항상 동일한 노출값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듀얼 커튼을 이용한, 그러니까 선막과 후막을 이용한 이런 포컬 플레인 셔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포컬 플레인 셔터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그거를 이제 구간을 나눠 가지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셔터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셔터 선막이 쭉 내려가면서 노출이 되겠죠. 이렇게 노출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후막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후막이 내려와 가지고 실제 촬영은 종료가 돼요. 그렇지만은 이 선막이 밑에 내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후막이 닿게 있는 이 상태에서 다시 선막이 올라가 가지고 처음 그 위치로 복귀를 하게 되고 후막 역시 다시 올라가서 처음 위치로 복귀하게 돼서 그 다음 샷을 기다릴 수 있는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게 수동 카메라부터 옛날부터 써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셔터를 누른 다음에 뒤에 이제 필름 감기 버튼 있죠. 이 감기 버튼을 쭉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선막이나 후막이 움직이는 것들이 실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이해를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 이게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포컬 플레인 셔터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포컬 플레인 셔터에는 반드시 있는 이 싱크 스피드가 있죠. 그러니까는 동조 속도, 우리가 플래시를 사용을 할 때 동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셔터 속도를 이 동조 속도라 그러고, 스펙 같은 데 보면은 X 싱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기 방법으로 표기를 하지만은 이런 어떤 동조 속도라는 게 뭐냐, 그거를 한 번 더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동조 속도라는 게 뭐냐 이러면은 지금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면은 선막이 열리고 플래시가 번쩍했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셔터처럼 이렇게 닫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안 보이는데, 요거를 조금 더 잘라서 보자면은 처음에 선막이 다 내려가는 이 순간 플래시가 발광을 하죠. 이 플래시가 발광을 해가지고 플래시의 빛들이 전부 이 센서에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후막이 내려올 수 있는 최고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실제 포컬 플레인 셔터는 이 동조 속도 이상으로 작동할 때 이게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를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동조 속도가 250분의 1초인데 이거는 이전에 봤던 그 셔터가 움직이는 모양이고, 그렇다면은 동조 속도 이상으로 이게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를 한번 보자면은 요렇게 선막이 내려오는 것과 거의 동시에 후막이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선막이 내려오는 것과 동시에 후막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구간에서 열려있는 어떤 구간이든지 한 구간에서 열려있는 이 셔터의 이 구멍이 이 거리를 넘어가지를 않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보다 더 빠른 셔터 속도가 된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열려있는 구간은 훨씬 더 좁게 이렇게 열려있는 이 선막과 후막이 동시에 이렇게 내려가게, 거의 동시에 내려가게 돼가지고, 그리고 얇은 틈으로만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셔터가 내려가는 장면을 촬영을 해 보시면은 만약에 동조 속도가 250분의 1초일 때 500분의 1초가 내려오는 걸 보면은 거의 열려 있는 면이 딱 절반밖에 안 돼요. 이 거의 열려 있는 면이 이 센스 크기에 비해 가지고 이 딱 절반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고, 만약에 1000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절반이 열려 있게 되고,
그 다음에 2000분의 1이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절반 4000분의 1이다. 그럼 다시 여기서 절반, 그 다음에 8000분의 1이다. 그러면은 아주 여기서 다시 절반.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8000분의 1초 같은 이런 어마무시한 속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포컬 플레인 셔터가 실제로 빨리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두 장이 선막과 후막이 거의 동시에 내려오면서 얇은 틈으로만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더 빠른 게 아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은 더 빠른지도 않은데 이거를 8000분의 1초라는 속도로 표현하느냐, 그러면은 이 동조 속도 이전까지는 실제 그 속도를 의미하기는 해요. 그런데 동조 속도 이상부터는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른 말을 쓰기도 이상하고, 또 이 셔터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노출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노출 값으로 보면은 8000분의 1초가 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셔터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동조 속도 이상부터는 실제로는 속도는 아니다. 이 틈을 얼마나 벌려주느냐, 이 틈을 얼마나 벌려가지고 이게 둘이 동시에 내려오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셔터 속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만약에 빠른 셔터에서 이 플래시를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하면은 이 작은 틈이 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쨌든 간에 이 틈이 있는 그 상태에서 플래시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래시의 빛이 이 센서 전체를 다 조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밖에 조명을 할 수가 없다. 이 플래시의 영향을 받는 구간은 굉장히 작은 그 열려있는 틈, 그 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동조 속도, 셔터 스피드의 동조 속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센서가 완전히 열려져 있는 선막도 안 보이고 후막도 안 보이는 가장 빠른 셔터 속도를 우리는 동조 속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애니메이션에서 본 것처럼 이 선막이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후막이 내려오는 도중에 실제로 선막 동조를 하면은 선막이 다 내려오는 순간 플래시가 발광을 하죠. 이렇게 플래시가 발광을 하면은 가려져 있는 이 후막에 가려져 있는 이 부분은 이 플래시 빛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사진이 된다. 그래서 이 동조 속도 이상으로 촬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셔터 속도에 따라 가지고 플래시의 빛이 닿은 부분과 닿지 않은 부분이 사진에 이렇게 틈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동조 속도가 넘어가는 이런 속도로 촬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막과 후막의 이 얇은 틈을 통해 가지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 센서 전체의 고른 빛, 그러니까는 골고루 노출값을 맞추는 그런 이익을 얻었지만은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맨 위에 이 닿은 이 빛과 맨 밑에 닿은 빛이 실제 물체에서 동시에 출발한 게 아니라 이 셔터가 쭉 내려가면서 위에서 아래로 긁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간이 동일하지가 않다. 동일한 시간이 아니다. 이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8000분의 1초로 촬영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예를 제가 이 기타 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기타 줄을 이제 촬영을 한 건데, 이 기타 줄을 동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4분의 1 속도로 지금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기타 줄을 6번 줄부터 이렇게 1번 줄까지 쭉 튕기면은 이런 모양으로 기타 줄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기타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기타가 있으면은 이 기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줄이 여기에 매여져 있고 이 끝에 여기에 매여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타 줄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타 줄은 충분한 장력으로 굉장히 팽팽하게 당겨져 있기 때문에 줄이 이 위에서 이렇게 왕복하는 운동을 한다. 하나의 왕복하는 운동을 하는 그 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기타 줄의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나질 않는다. 이거는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죠. 이런 원리를 오히려 역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9시 뉴스에도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실제 기타 줄이 묶여 있는 이 양쪽 줄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는 거지. 비디오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기타 줄이 움직이진 않는다. 이거는 장력이 굉장히 약한 이 고무줄 같은 경우, 탄성이 있는 고무줄 같은 경우를 튕길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고무줄도 굉장히 강력한 장력으로 당기기 상태에서 튕기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진실이다. 이 점을 알고 보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인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지속광이죠. 지속광을 사용을 한 거고,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거, 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순간광을 이용한 것입니다. 순간광을 이용을 한 것인데, 이렇게 기타를 튕겨가지고 8000분의 1초, 8000분의 1초로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촬영이 돼요. 왜 이렇게 촬영이 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듯이 이 셔터의 움직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8000분의 1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얇은 이 슬릿, 그 슬릿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이미지를 캡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초에 출발할 때는 줄이 여기 있었지만은 이게 쭉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 줄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되고, 이 기타 줄은 각자 이 헤르츠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1초에 몇 번 이게 왕복 운동을 하는지 이 헤르츠가 있는데, 보통 뭐 440헤르츠 뭐 이런 게 이제 그게 이제 그 개 이름으로 뭔지 정확하게, 그게 아마 미일 거예요. 그 가온다의 미가 이제 440헤르츠일 건데,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이렇게 고유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왕복 운동하는 이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기타 줄을 잘 안 맞췄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은 이미지로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8000분의 1초만 빛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8000분의 1초 안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래시, 이 배터리를 이용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측정한 걸 보시듯이 지금 이제 비슷한 걸로 이제 9000분의 1초까지는 맞췄는데, 7000분의 1초나 9000분의 1초 정도로 촬영한 결과물을 보시면은 요렇게 촬영이 되는 겁니다. 보시는 대로 이 기타 줄이 이 위에 있는, 굉장히 멀리 있는 이 양쪽에서 크게 이 좌우로만 진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 구간이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갔을 때 촬영된 거기 때문에 얘는 좁고 얘는 넓고 이런 게 보이지만은 기타 줄이 똑바르게 촬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게 진실이고, 아까 봤던 그거는 우리 카메라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인공적인 그런 오류를 포함한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 말이 진짜냐,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 카메라를 단지 그냥 90도로 기울여줘요. 90도로 기울이면은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90도로 기울여서 촬영했을 때는 아까 봤던 그런 이상한 그런 효과가 확 줄어들었죠. 왜냐하면은 아까 봤듯이 이 셔터가 움직이는 방향이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는 이 기타 줄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 가지고 촬영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기타 줄이 실제로 움직이는 그 순간 안에서 기타 줄이 움직이는 그 부분에서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르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90도 틀어 가지고 셔터가 움직이는 방향성만 이 기타 줄과 이렇게 같이 일치를 시켰을 때 이렇게 아까 봤던 이상한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영상에서도 이런 효과가 충분히 관찰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동영상에서 말할 때 롤링 셔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CMOS 센서라고 그러죠. CMOS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 8000분의 1초와 거의 비슷하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뭐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이건 상관없지만 아무튼 한 방향으로 신호를 갖다가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 읽어 내려가는 그 시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들어온 이미지와 밑에서 들어온 이미지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입니다. 그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으로 봤을 때도 이 8000분의 1초로 촬영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나타나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 동영상에서도 이 셔터 스피드를 많이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아무튼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셔터 스피드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동영상에서도 비슷한 그런 원리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컬 플레인 셔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이 장황하게 이 아주 디테일하게 지겨울 수도 있을 만큼 자세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컬 플레인 셔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의 셔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아셨으니까는 이런 특징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독특하고 창의적인 그런 사진을 구상을 할 때 큰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큰 밑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거 없다고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이렇게 조금 지겨울 수도 있는 순수한 이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